2021년 2월 17일 수요일 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340일째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에 2021년 첫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오전 8시에 첫 번째 태풍인 오링이 필리핀 해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으며 금요일에 강력한 태풍으로 발전되어 주말에 카라가 다바오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전 10시 현재 수리가오다의 수리에서 900km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서남쪽으로 시간당 2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해 무례하다는 사유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18명으로 지난 2019년 180명에 비해 9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모렌테 국장은 일부 외국인은 도를 넘어 술에 취해 소란스럽고 통제불능 상태로 필리핀에 도착했다고 전하면서 필리핀 국가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하는 외국인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렌테 국장은 무례한 외국인은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 외에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필리핀의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무례한 외국인 133명이 입국 금지되었으며 2019년에는 180명이 입국 금지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 1월 하순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입국이 금지된 한국인이 135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532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인 333명, 미국인 247명이었으며 한국인은 55명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2020년에 각종 이민법 위반으로 3044명의 외국인을 입국 금지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 무례한 외국인 입국 금지 180명 중 중국인은 63명, 한국인은 23명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형사 책임을 소멸하고 행정부가 지속적인 평화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4대 위협그룹 구성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하는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2월 5일 서명된 문서에서 대통령은 사면의 부여는 형사유죄 판결로 인해 정지되거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 공산당과 무장한 신인민군에 대한 사면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코로나19 전파가 없는 지역의 새로운 표준으로의 전환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리 로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앞서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일부 영역에서 새로운 정상선언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로크 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없는 지역에 대해 다른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더 이상 필리핀 백신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필리핀 정부는 미국에 기반을 둔 제약그룹 노바백스로부터 현지 기업이 백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두테르테 대통령 고문이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민간 기업과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1,700만 용량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필리핀의 약 800개 기업이 정부와의 가능한 3자 공급 계약에 대한 노바백스의 최근 브리핑에 참석했다고 전하면서 백신은 직원들에게 무료로 접종해야 하며 판매할 수 없다고 컨셉션 고문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교통부는 16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의 일부 활주로 개보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작업은 국내선 및 경량 항공기를 위한 활주로인 13-31의 수리와 연장, 터미널 4 비행장과 유도로에 노후화된 아스팔트 포장 등을 정비했습니다. 개보수 작업이 완료되면서 시간당 이착륙 가능 편수는 10편 늘게 되었으며 하루 240편이 이번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륙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된다고
교통부는 밝혔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1분기에 다시 위축되고 2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어네스토 페니아 전 사회경제기획장관이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백신을 출시함에 따라 2분기에 국가가 전년 대비 GDP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페니아는 부분적으로 정부의 부진한 전염병 대응으로 인해 경제가 2022년 말까지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육류 수입은 농무부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다르 농무부 장관은 화요일 하원 청문회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돼지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필리핀의 돼지고기 수급 안정화를 위해 초기 할당량 5만 4천 톤에서 648% 증가한 40만 4,210톤으로 확대했습니다. 수입업자에게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30%인 관세율에 향후 12개월 동안 5% 인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1월 돼지고기 재고가 24% 감소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냉동 돼지고기 재고도 49% 감소했습니다. 또한 6개 지역은 재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 마닐라 톤도 항구에는 사우스 코타바토 바이오텍 농장에서 2,000마리의 돼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크는 아침 일찍 도착한 돼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의 여러 공공시장에 배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비사야, 민다나오, 특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돼지를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 사육 농장주들에게 킬로그램당 15에서 21페소의 운송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수요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필리핀의 성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제2수요일은 사순 제1주일 전 수요일을 말합니다. 이날 교회는 미사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제를 축복하여 이마에 바르는 예식을 행하는 데서 제2수요일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사순절 시작을 표시하기 위해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의식은 적어도 10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종려나무 잎을 태워 제를 만들고 그 제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릅니다. 이마에 십자가 표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를 외부로 표시한 것입니다. 패션 브랜드 탑샵, 도로시 퍼킨스, 버튼 매장이 3월부터 4월까지 필리핀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합니다. 로빈슨 리테일은 영국에 기반을 둔 아카디아 그룹의 패션 브랜드의 프랜차이저 보유자로 최근 아카디아 그룹이 브랜드를 매각하면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브랜드 매장에서 매장 폐쇄를 의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매장 폐쇄는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카디아 그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과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해 실적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스웨덴 가구 제조업체 이케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매장을 개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케아 필리핀은 5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몰어보 아시아 컴플렉스에 위치한 이케아 매장은 6만 5천 평방미터, 150개의 농구 코트를 수용할 수 있는 매장으로 5층으로 구성되며 2개는 오프라인 매장, 나머지는 전자상거래와 창고, 콜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2016년 부통령 선거에서 로브레도 현 부통령의 26만 3천 표의 차이로 패배한 독재자 마르코스 아들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 선거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후 마르코스 변호인은 봉봉 마르코스가 2022년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직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의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촉구하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다바오에서
바랑가이 지도자와 사라 시장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차량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메트로 마닐라의 에드사와 주요 도로에서도 사라 시장의 대통령 출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사라 시장이 2022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때까지 전국적으로 출마를 촉구하는 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벽의 도시 인트라무로스가 2월 17일부터 관광객들에게 개장합니다. 하지만 방문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프로토콜과 제한이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개장하는 장소는 산티아고 요새, 카사마닐라 박물관, 샌디에고 정원으로 산티아고 요새는 매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박물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샌디아고 정원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합니다. 관광객은 성인 75페소, 학생 및 장애인은 50페소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며 산티아고 요새와 샌디아고 정원은 최대 100명으로 입장이 제한되며 박물관은 15명으로 제한됩니다. 인트라무로스 관광은 15세에서 65세의 관광객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인트라무로스는 벽 안에라는 뜻의 라틴어로 옛 스페인 통치 시절에 스페인 정복자를 위해 조성된 성곽 도시입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월 17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184명이 증가해 총 55만 3,424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6,882명이 검사를 받아 1,646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6.1%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53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11,577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2.09%였으며 271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51만 2,033명으로 92.5%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는 48.38페소로 거래되었으며 2월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오른 달러당 1107.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87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메랄코는 이번 주 메트로 마닐라와 블락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유주 보수 활동으로 인해 정전을 경험할 것이라고 고지했습니다. 메랄코는 마닐라시의 비논도와 산 니콜라스의 정전이 2월 18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서 11시 59분, 2월 19일 오전 5시에서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칸의 발라타스 지역은 북부 고속도로를 따라 유지 보수가 진행되어 18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정전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카티시는 2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산타크루즈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웨스트 램보 지역이 정전됩니다. 필리핀 화산 지진학 연구소는 2020년 1월에 발생한 화산 분출과 같은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산 지진학 연구소는 마그마에서 나오는 가스가 아래에서 상승하고 이로 인해 딸 화산섬 아래에 물이 가열되며 물과 증기 또는 가스가 지표 아래로 이동하여 많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어제 화산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한편 지난해 딸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실시간으로 교민들에게 화산 소식을 알려주셨던 럭키가이께서 오늘 오전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럭키가이께서는 현재 평소와 같이 레벨 1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주위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경고도 발령되지 않고 평온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화산 지진학 연구소의 발표와 같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18분, 일몰은 6시 1분입니다. 지난해까지 필리핀 대사를 역임한 한동만 전 대사의 모친 정영자 씨께서 16일 오전 11시 30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경기도 안중 백병원 장례문에서 선태이며 발인은 18일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